안녕하세요. 유수연 토익 강의 노트 LC를 맡고 있는 조인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여러분 소개 그리고 광고에 대한 지문, 유형, 담화 유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파트 담화이기도 한데 사실 여러분 그 광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요. 좀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 소개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때가 있죠. 좀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을 또 어떻게 공부를 할지 함께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방송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이제 누군가를 소개한다는 거죠. 토크쇼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hello, welcome, 어디 프로그램, I'm your host,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신의 그죠 호스트인 누구예요? 저는 누군지 그죠 화자 소개하고 we'll be talking 뭐 about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our guest will be 누구누구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할 거라는 거죠. 말을 할 거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게스트가 누군지를 알려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최근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트로덕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되는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그죠? 게스트의 직업이 뭐예요? 또는 이 사람이 최근에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게스트는 분명히 여러분 뭐가 나온다? 구체적인 고유명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왜냐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토크쇼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고유명사가 일단 2개가 떠요. 그쵸? 왜? 첫 번째 호스트 이름 하나 뜨고 그 다음에 게스트 이름 하나 뜨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스트와 게스트를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요. 보기에서 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마리오는 누군가요? 그죠? 아니면은 오늘의 게스트는 누구일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호스트는 이름이 뭔가요? 뭐 이렇게 별거 아닌데 얘기가 예를 들면 여기는 마리오인데 여기는 뭐 마리오 다음에 훌리오 하면은 정말 이상하죠? 마리오 다음에 예를 들면 페데리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런가 마리오가 호스트였던 거야 아닌 거야 순간적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유명사가 언급이 최소한 일단 2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 2번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업 얘기, 최근 경력 인트로덕션에서 절대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최근에 또 이런 일을 해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최근에라고 얘기하는 recently라는 말을 굉장히 선호하죠. recently recently 뭐 할까요? published a book. 그죠? 책 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보통 이제 게스트 소개할 때 책을 내놨거나 최근에 이제 상을 awarded 수상했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자, 그래서 recently라는 단어를 쓴다거나 have pp 표현에 현재 완료를 써서 경력을 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또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꼭 마지막에는 이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Q&A 그죠? 질문을 또 받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게스트가 answer your question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퀘스천에 답을 해드릴 거니까요. 저희한테 call us 몇몇 555 그죠? 55에 어디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청취자들의 참여를 또 유도하는 표현들 그렇죠?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라디오 방송 듣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인트로덕션과 그다음에 방송에 사실은 어떤 다른 콜라보죠.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되고 있는 라디오 방송의 토크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사람 이름이 2번이 언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혼동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 최근 경력을 꼭 먼저 나열을 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최근 경력 같은 경우는 바로 recently 같은 이런 또는 have pp와 같은 시제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얘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여러분 7-2죠. 워크숍이나 세미나에서는 사람 이름 다음에 직업 경력이 소개가 된다라고 목차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워크숍 세미나에서 뭐예요? 오늘 워크숍에서는 누구 씨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워크숍을 어떤 주제를 갖고 워크숍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 세미나에서는 누구 씨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무엇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인트로덕션 상황에서 워크숍이 제목이 Refer to the following introduction인데 Welcome to our 무슨 workshop, 무슨 세미나 이러면 자연스럽게 연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죠? 말하려고 하는 사람, 그 소개하는 연사를 소개하는 거죠. 게스트 스피커를 소개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게스트 스피커를 소개하려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어떤 직업, 최근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공신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느낌을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는 여러분 아까 토크쇼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특정 인물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특정 이름 인물을 얘기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he나 she를 이용해서 3인칭 대명사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스피커는 our guest speaker is 마리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he has published a book recently.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recently가 앞에 오는 게 좋은데 어쨌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마리오 계속 얘기하지 않고 마리오 얘기한 다음에 he로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3인칭 대명사도 잘 이용하실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린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항상 이거죠. 박수로 맞아주세요. 환영해 주세요. 그죠? 아니면 리셉션에 참석해 주세요. 이것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고 환영해 달라는 얘기는 생각보다 답으로 출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청자들이 앞으로 뭘 하게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박수를 친다 이런 거는 실제로 답으로 쓰기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청자들이 예를 들면 워크숍이 끝난 다음에 이후에 after workshop 또는 after seminar 그쵸?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What will the listeners do next? 이렇게 얘기하죠. Do. After workshop. 워크숍 이후에 뭐 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환영회 같은 리셉션에 간다. Go to the reception. 그쵸? Go to the party. 이런 식의 표현도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인트로덕션이 되게 보면 사람에 대한 소개잖아요. 근데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말하는 게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신입사원에 대한, 근데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new employees 하면은 신입 직원 딱 알죠. 아 정말 풋풋하고 그런 느낌, 그죠?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 신입 직원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경력이 없는 사람들, 신규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new employee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경력직도 당연히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프레지던트 자리에 누구를 영입했어요. 새로운 뉴 프레지던트 누구누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신입 직원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뭐 경력이 없겠구나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이 사람들의 경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을 우리가 뭐 영입을 해서 앞으로 이런 발전을 위해서 영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지요.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최근 경력을 얘기하고 나서는 앞으로의 업무를 미래 시제로 언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인데 특별한 일 없으면 이야기 흐름은 어떻게 가야 된다? 과거에서 미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사람이 이제 이 업무를 어떤 업무를 맡게 되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상자 소개하는 거. 수상자의 소개를 할 때도 수상 분야와 그다음에 업종 얘기해야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상을 받았는지, 최근에 어떤 업적을 이뤄내는지 꼭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퇴자. 여러분 은퇴자 요즘 자주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일단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뭐다? 이 사람이 가장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를 제일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 씨가 리타이어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처음에 founded our company, 우리 회사를 세웠죠. 그래서 요 조그맣던 회사를 그죠, one of the leading company 중에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그쵸, 이렇게 승승장구하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래서 가장 큰 업적, 조그만 회사를 리딩 컴퍼니를 중에 하나로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미래 시제가 나올 때는 뭐예요? 은퇴 후의 일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은퇴 이후의 계획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학생들의 후학년성을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되게 어렵죠. 후학년성을 위해서 대학에 돌아가 강단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냥 he will teach students예요. 그죠? at the university 이렇게 얘기하시면 끝나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 느낌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가 인트로덕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그죠?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인트로덕션까지 먼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7-4번 얘기로 넘어가야겠네요. 그쵸? 저희는 이제 소개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광고 얘기 들어가죠. 여러분, 광고는
나오죠. 실제 시험 회당 한 지문 정도가 출제돼요. 요즘 빈도가 굉장히 극도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별로 나오지 않으니까 공부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어쨌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한 문제는 무조건 한 지문은 나온다는 거, 이건 기본이라는 거. 그 얘기는 두 지문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광고 같은 경우는 되게 물건 광고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참 신기하게 레스토랑 광고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레스토랑하고 연결된 서비스가 되게 보면 케이터링 서비스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또는 뭐 클리닝 서비스 이런 것들, 서비스에 대한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광고는 딱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서비스를 소개하고 특장점을 얘기한 다음에 연락 방법을 얘기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혼자서 뭐 연애 준비하시는데 힘드셨죠? 환갑연애 그렇죠? 준비하시는 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저희 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저희 케이터링 서비스는 한 10년 이상의 경력자들 구성된 굉장히 베테랑 서비스 회사입니다. 라고 해놓고 저희는 특히 아주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자랑스러워하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연락처는 저희 웹사이트, 더 많은 소식들은 저희 웹사이트 www.어디어디로 오시게 되면 보실 수 있어요. 꼭 와주세요. 끝. 되셨죠? 그래서 문제제기 대안 제시 서비스 속의 특장점, 연락 방법 이렇게 얘기가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근데 저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되게 보면 이렇게 해요. 흥미가 있으세요? 관심 있어요? 찾고 있어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저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얘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얘기가 될 수 있나요? 자, 그래서 광고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시험에서는 요즘 많이 줄었지만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식당에 대한 광고 얘기 생각보다 많이 출제되니까 꼼꼼하게 알아두시라라는 얘기까지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할 때 이 얘기, 그렇죠? 특장점 얘기했잖아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케이터링 서비스 특장점 얘기가 뭐였죠? 맛있는 음식, 딜리셔스 푸드를 제공하고 있다잉. 그죠? 이거였잖아요. 이런 것처럼 특장점을 항상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장점은 되게 많을 수 있죠. 여러분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면접 같은 거 볼 때 자신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 내 장점이 내가 생각하기엔 10개가 돼요. 10개를 다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면접관이 자르겠죠. 그렇죠?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상 잘려요. 그래서 항상 장점, 특징은 무조건 하나 내지 2개만 얘기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여러분 궁금하세요? 찾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 제품을 한번 써보세요. 대안 제시하죠. 대안 제시를 통해서 서비스, 우리 서비스는 이 제품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얘는 특히 이런 부분이 겁나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바로 특징이나 장점 얘기다. 특장점은 근데 몇 개 얘기한다? 많아야 2개예요. 되셨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주로 이런 말을 써요. 이점이 뭐냐? 스페셜한 게 뭐냐? 아니면 피처, 특징, 기능이 뭐냐?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고요. 답변은 그래서 이렇죠. 달라요. 다른 것과 달라요. 그쵸? 아주 유명하답니다. 스페셜하죠. 그쵸? 또는 최상급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죠. 가장 모호하다. 그죠? 라고 얘기한다는데, 또는 예를 들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렇죠. 이런 말도 쓰죠.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reasonable이라는 표현 쓰죠. 합리적인. 근데 합리적인이라는 말을 쓰면 자연스럽게 아마 price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효율적인이란 말도 가끔 얘기를 하죠. 좀 효율성 있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저희는 다시 한번 문제를 또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기가 좀 길었죠? 자, 7-3에 대한 인물 소개에 대한 이야기, 58번 얘기 바로 가겠습니다. 자, purpose, 스피치. 그냥 스피치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목적, 상 체크하시고요. 자, 스카트 잡으셔야죠. 이 사람이 지금 제3의 인물일 수가 있겠죠. 넥스트 먼데이에 무엇을 할지. 자, 그래서 스카트 넥스트 먼데이. 시간부사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하지만 이 키워드가 언제 나올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스카트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이 ABCD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hire 한다, supervise 한다, upgrade 한다, address 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should the listeners tell Scott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청자 여러분들한테 스카트한테 말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Please tell Scott about 뭐뭐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work experience, 그다음에 equipment needs, salary, 그다음에 scheduling preferences. 그죠? 여기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꼼꼼하게 잘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아이는요. 지금 58번대고요. 그죠? 같이 한번 체크할게요. Questions 58 through 60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I've called this brief meeting to introduce our new evening shift manager, Scott Sanderson. His work will start next Monday. He will supervise all room service operations from 9 p.m. until the next morning at 7 a.m. As you know, we recently improved our room service menu. With the better menu, our room service department has grown considerably. So Scott will be hiring and training more employees for the evening shift. He'll also be managing the weekly work schedules for these hours. He's in the process of finalizing next week's work assignments, so if you have any preferences for your schedule, you should let Scott know right away.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저희 한번 그럼 같이 들어볼게요. I've called this brief meeting to introduce our new evening shift manager, Scott Sanderson. 자, I'm calling to, I'm call the meeting이죠. 미안해요, 여러분. 그쵸? 제가 약간 I've called this brief meeting to introduce. 자, 그래서 call the meeting이라는 표현 써요. 미팅을 소집하다는 뜻이고요. to 이하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introduce 잡으셔야 돼요. Introduce our new evening shift manager, Scott Sanderson. 그래서 스카트 이제부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스카트가 언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59번에서부터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he라고 말할 거예요. 3인칭 대명사 you의 하셔야 됩니다. His work will start next Monday. 네, 나오죠? He will supervise all room service operations from 9 p.m. 잡으셨죠? 그래서 일단 B예요. until the next morning at 7 a.m. 자, 지명. As you know, we recently improved our room service menu. 그쵸. 그래서 최근에 한 일, 업종 얘기하고 있죠? With the better menu, our room service department has grown considerably. 60. So Scott will be hiring and training more employees.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사실 여기서 하이어 나온다고 요걸 잡으시면 안 되죠. 이미 여기 끝났고 난 60번 보고 있는데 거슬러 가시면 안 되죠. For the evening shift. He'll also be managing the weekly work schedules for these hours. 계속. He's in the process of finalizing next week's work assignments. So, if you have any preferences for your schedule, you should let Scott know right away. 그쵸? 바로 얘기하시라고요. 정답은 그래서 D번이 되는 겁니다. 자, 얘기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체크합니다. 그래서 I've called meeting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회의를 소집하다. 이 다음부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이라는 거, 투부정사 체크하시고 스카트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he라는 표현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he will supervise라는 말 여러분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되게 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긴 얘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사실은 이런 말들이었죠. If you have, 그렇죠? if라는 말을 그래서 참 잘 들어야 돼요. 하단의 if는 명령을 할 수 있는, 요청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앞에 서두가 되는 포인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절대적으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간단하게 인물에 대한 이야기, 인물 소개와 광고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드렸어요. 자, 이 정리를 좀 잘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주 안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한 달에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오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